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월요일 아침이 이제 밝아옵니다. 3월 20일 참 빨리 흘러가네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나야 돼. 뭐든지 즐거워야지 일도 열심히 하지. 신이 나지 않으면은 참 오래 못 하더라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 일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야 오래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응? 힘듭니다. 지겹고 이 주식도 얼마나 지겨워. 이 지겨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여러분들 승패의 그 갈림길인 것 같아. 승패 키인가 키. 이 어렵다기보다는 지겨움을 이겨낸다. 지겨움. 이 시간의 지겨움을 극복하면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살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있더라고. 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 엄청 싫어요. 특히 막 잘 모르면서 뭐 얼굴 보면은 뭐 얘기를 못해. 근데 막 문자나 메시지나 글이나 이런 거로 사람을 좀 약간 좀 난처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 모르면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보면 골 때리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겁을 먹지 마십시오. 응? 내가 약해 보이는 순간 상대는 나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야. 나 자신뿐. 이런 생각을 갖고 당당하게, 항상 당당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대해야 하고,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삼가자. 감정 표현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노출은 상대가 꼬투리를 잡을 빌미를 제공을 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가 날수록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자. 침착, 냉정. 알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무례함은 반드시 지적하는 거야. 무례함은 지적하자.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그냥 넘어가면은 상대는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좀 희한하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무례함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어. 왜 잘못됐는지 다시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주지시키십시오. 알겠죠? 반드시 지적해라. 그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 여러분 보니까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영원한 게 없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믿고 도와준 그런 인간들도 결국 나중에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천 회장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뒤통수 맞아가지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래 친했던 사이도 우연한 사건으로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적당한 거리. 다섯 번째, 과도하게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은 나의 본 모습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만 늘어나요.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의는 갖추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솔직하게 보여주십시오.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지 마세요. 누가 됐던 그 앞에서 겁먹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행동하시고 내 본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솔직하고 당당해졌을 때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 볼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대만에서
대만에서 약 10개 이상의 2-3나노미터의 공정 팩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초미세 공정의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는 4나노 수율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은 경험을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3나노 이하 공정 투자랑 대형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TSMC 추격의 발판을 이제 마련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니까 현재 TSMC의 3나노 생산 라인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독점했더라. 애플이 독점을 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하고 맥북 신형에는 TSMC 3나노 1세대가 들어가네요. 1세대 N3 공정으로 이 제작된 A17 바이오 칩하고 M3 칩이 각각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에 맥북 프로 신제품에 들어가는 M3 프로랑 M3 맥스 칩도 TSMC의 3나노 라인에서 만들어지는데, 애플은 TSMC 전체 매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다라는 거지. 삼성의 파운드리 최대 고객사이자 애플의 경쟁사인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팹립스들도 N3 대비 성능, 전력 효율 등이 향상된 TSMC의 3나노 2세대 공정의 물량을 맡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TSMC는 올해 하반기 N3 공정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TSMC가 3나노 1세대 양산 계획을 여러 차례 연기한 만큼 실제 양산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은 현재 계획으로 보면 내년 3나노 2세대인 3GAP 양산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보다 좀 앞선 셈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TSM은 초미세 공정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있어요. 현재 TSMC는 대만 난커하고 주커, 타이중, 미국 애리노나 쪽에 이 3나노 파운드리 라인이 들어갈 팹을 짓고 있더라고요. 대만 매체에서도 그러는데 TSMC가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대만에만 10개 이상의 2, 3나노 칩을 생산할 팹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고, TSM은 내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N3P, N3S, N3X 이렇게 후속 버전을 출시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TSMC보다 반년 앞서서 3나노 1세대 양산을 시작한 삼성도 수율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대형 고객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앞서서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죠. 이 전량을 수주했지만은 이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의 차질을 빚다 보니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하고 8 2세대 물량을 TSMC에 뺏겼어요. 삼성은 이후 4나노 초기 공정 수율을 안정화시킨 데 이어서 올해는 상반기 4나노 2, 4나노 3세대 이렇게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으로서는 첨단 공정 기술 경쟁력에 대한 대형 고객사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지. 대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이 58.5%, 삼성이 15.8%인 것 같아요. 양사 점유율 격차는 42.7%, 좀 많이 벌어졌네. 전분기보다 좀 벌어졌습니다. 업계관 기자도 300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삼성의 최근 투자 계획도 TSMC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공정 개발 시기랑 수율 향상, 가격 정책 등이 TSMC 추격 전략의 키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재밌는 또 소식이 또 있네요.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동반 적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올해 또 반도체 감산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 예상보다 실적 부진의 골이 깊어요. 지금 아주 골이 깊다. 그래서 이제 공급량 조절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던데,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사업 보고서하고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두 회사의 재고는 사상 최대 수준인 68조 원 정도 답니다. 삼성의 재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2조 1879억, 전년보다 한 10조 8천억 정도 늘었고,
이중 반도체 부분 재고가 전체의 55.7%에 해당하는 29조 576억입니다. DS 부분 재고는 2기간 76.6%나 치솟았습니다.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21년 8조 9,500억보다도 6조 7,100억 정도 늘어난 15조 6,647억입니다. 삼성은 DS 부분의 실적은 핵심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이 파운드리 분야, 그 팹립스, 하여튼 이런 전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그 삼성의 D램과 낸드 재고가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사업부도 고객사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하이닉스의 경우에 타격이 더 큰데 핵심 제품인 D램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인텔에서 인수한 그 솔리다인마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깊어진 부진의 골을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가 감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진행된 그 메모리 업계의 공급 조절 폭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각 기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생산 물량 줄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메모리 업계 1위인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은 첨단 공정 전환을 통한 자연적인 감산에 돌입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2위도 하이닉스, 3위도 미국 마이크론도 웨이퍼 투입량을 줄여가지고 현재 감산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부진한 상반기 업황이 기존 발표 이상의 감산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업체들의 추가 감산 시점이 매우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미 진행 중일 것이다.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편중했던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이 사업 구조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모리 불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적인 파운드리의 분기 매출이 낸드를 추월했어. 낸드 플래시 추월했고 실적 효자 역할을 했던 D램에 육박을 했더라. 그래서 일각에서도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에는 삼성의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D램을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7조 164억 정도, D램 매출은 72조 2100억, 약 55억 4천만 달러로 비교하니까 격차가 2천억 정도 채 안 돼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온 D램과 파운드리의 실적이 비슷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더라. 그래서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이 회사의 D램 매출이 9조 6,348억, 파운드리가 7조 2,700억 정도의 격차가 2조 3,600억 원에 달했죠.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은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실적을 이미 넘어섰고 작년 3분기 삼성의 낸드 플래시 매출이 5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역전을 허용을 했어요. 이어서 4분기 매출은 4조 5,571억에 그치면서 두 사업부의 격차는 더 이제 벌어진 거죠. D램과 낸드 플래시는 그간 메모리 시장 1등의 삼성전자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했어요. 세계 D램과 그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 30%였단 말이야. 근데 하반기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 위축 때문에 제품 가격이 막 떡락을 하는 거야. 막 떨어져. 그래서 삼성의 그 매출 구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가가 전분기 대비 각각 23%, 28%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시황에 민감해요. 민감하지만은 고객사의 맞춤형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야. 그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역시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폭이 작은 모습이고 지난해 4분기 주요 파운드리 10대 업체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4.7% 감소했지만은 삼성전자는 3.5% 줄었는데 그쳤습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도 소폭 반등했더라.
지난해 점유율은 2분기 16.4%에서 3분기 15.5%로 줄었다가 4분기 15.8%로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도 올해가 삼성의 파운드리 연매출이 디램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보니까 올해 삼성의 디램 여상 연매출이 한 170억에서 180억 달러, 파운드리는 200억에서 250억 달러. 이런 예측대로 가면은 파운드리가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1위 사업부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계는 메모리 시장 반등 시점과 감선 여부, 파운드리 수율 등이 올해 반도체 사업부별 실적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잠시 또 한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당장 계약금부터 내겠다는 그런 매수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4억 원 이하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더라. 지난 17일 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인근에 그 무슨 공인부동산 그 관계자가 그래요. 며칠 사이에 매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었다. 이 단지는 2015년 분양 당시 전체 6,800가구의 절반가량이 미분양됐는데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이제 집주인을 모두 찾았답니다. 15일 정부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그 삼성전자의 그 300조 원 투자 소식이 전해지니까 용인뿐 아니라 인근 화성, 동탄 1, 2 신도시, 오산, 평택 주변 부동산 들썩들썩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직접 수혜진 용인시 남사면 일대에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주택, 상가, 토지, 공장 닥치는 대로 지금 사겠다는 문의가 전화가 오고 있대요. 다만 개발 예정지 예상지 대부분이 농지라 취득이 어렵고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거래하기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토지주가 매물을 일단 모두 걷어들이는 분위기라 합니다. 투자자에게 지금은 거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 투자자의 관심은 남사읍과 붙어있는 화성 동탄 2 신도시로 쏠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업장 예정지인 남사읍에서 가장 가까운 동탄 2 신도시를 1순위 수혜지구로 보는데 내년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도 개통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좋아져요. 21년까지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침체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지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관심이. 최근 공급한 DL-ENC의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하너스 435가구 모집에 100여 가구가 미달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수요자의 문의가 늘어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단지가 들어서는 동탄 2 신도시 그리고 신주거 문화타운 구역은 남사읍하고 가까운 신도시 남동측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곳에서 중견 건설사인 금강주택이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남사읍 반경 10km 내 그 오산과 평택도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은 아직 절반밖에 완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100조 원가량 투입돼서 4, 5, 6 공장을 추가로 짓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고 하여튼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 규모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한 약 2.5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삼성이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이나 늘어난 평택시 사례를 고려하면은 경기 남부에 인구가 더 몰리고 개발이 활발해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건설을 추진 중인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반도체 사업장 배우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120조 원 투자해가지고 25년 공장을 착공해서 27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역의 환경 민원, 토지 보상 관련 분쟁으로 2019년 계획 발표 후에 첫 삽도 못 떴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사업장 수혜지로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 인근의 역북동, 고림동, 동백지구 등이 꼽히는 것 같아요. 2017년 입주한 그 역북동의 우미린 센트럴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더라. 참 하여튼 재밌네요. 하여튼 부동산은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 때문에 지금 그 동네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하이닉스도 이제 그 주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삼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삼성 하나 떴다면 동네가 살아가는 거야. 인구가 막 늘어나요. 평택처럼. 일단 미국에 투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고점 공장도 많이 지어가지고 최고의 기업으로서 한번 위상을 살려놓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도 좋은 일자리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